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창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 빨갱이 같은 인간을 갖다가 이 공천검증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적격이라고. 난리가 났죠, 여론이. 예, 이런 것들이 말이죠,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지난 8월 달에 이재명이가 무더기로 특보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호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완도, 진도 여기에서 출마하려고 북콘서트까지 하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천 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이 나니까 이제 사실 내년 4월 되면 뺏지다는 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론이 급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번복을 해서 부적격 처리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정의찬이가 완전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예, 참 이거 개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이가 끝난 것이 이제 김인섭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징역 5년 이거 끝난 것이죠.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추징금은 66억 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내년 2월에 이제 선고가 있게 되는데요. 2월 13일 날. 요거 2월 13일이니까 이제 4월 선거 딱 2달 전인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지금부터 관둬야지 그냥 가면 우리 국민이 거의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로 확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1월 중 재판 선고가 예정된 그야말로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한 4개 정도 혐의가 되고요. 요 김인섭이 재판도 한 1월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1월 중은 아니고 이제 2월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2월 중이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월 선거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영향이 분명해 보인다. 왜? 이게 말이죠. 김인섭 사건 자체가 만약에 유죄 판결로 나버리면 공직선거법 재판 혐의도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같은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 이거 구속된다 하는데요. 이제 이재명의 구속은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 가시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여권 얘기인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놨잖아요. 내놓자마자 구자근 비서실장, 현직입니다. 현 의원, 구자근 의원이 말이죠. 지금 검찰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불구속 수사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김기현 대표가 딱 그만두자마자 지금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검찰로 선거법 위반 이 혐의로 해서 불구속 송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상당한 파장을 지금 낳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권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 가수죠.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유명 가수 백지영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2018년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평화협력기원 공연에서 이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리설주하고 그 느낌을 지금 폭로하고 나섰어요. 자, 이 겁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에 느꼈던 얘기를 여과 없이 지금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김정은 정권은 비밀 그야말로 이 도청 이 세력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에 넘어가면 뭐 이 도청을 한다 또 뭐 계속해서 이 감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백지영 씨의 가수 얘기를 들으면 전부 실화다. 요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요. 지금 어제서부터 아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정의찬의 반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의찬 여러분들 뭐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DJ 때 살아났어요.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정치권에서 놀다가 결국은
이제 이 검증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쭉 정리가 잘 되어 온 거죠. 내년 총선. 아마도 어제죠. 적격 판정을 다루면서 아마 너무나 기분이 좋아갖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그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였어요. 왜냐?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부적격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이런 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1997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한총련, 이 한총련, 그러니까 남총련이 되겠죠. 한총련 산하에 남총련, 이제 광주 전남 대학생 총련 앞에가 있는데 거기 의장을 지냈고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어요.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남총련 의장을 할 때 전남대에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총련 간부들이 이 정의찬을 포함해서 이 이종건 씨를 갖다가 경찰 구락지로 몰아가지고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해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요런 인간이 말이죠. 2002년도에 DJ 때 특별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재명 때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려먹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는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팀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출마를 갈아왔어요. 그리고 북 콘서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니 민주당에서 해로 여기 완도가 됐든 진도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민주당 공천 받으면 99%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라 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론이 빗발치니까 재검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검증 절차를 통해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적격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김명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이거를 검증위원장인데 이거 언론에서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았다. 요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거 하나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정의찬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심 결정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더군다나 말이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두환 정권에서 불합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바로 법원이 판결한 대로 각각 9천만 원, 즉 이종명 목사하고 박만규 목사에 대해서 배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동일날 거꾸로 이 가해자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지금 재심에서 부적격 사유, 예외 없는 사유로다가 딱 인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강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촌령 의장까지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 강 의원이도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광주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고 지금 이 정의찬과 똑같이 특보 타이틀까지 받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곧 뭘 하게 되느냐? 이제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게 돼 있는데 요거 반드시 탈락시켜야죠. 자, 그래서 정의창 한 사람에 대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강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겁없는 민주당의 그야말로 이건 친명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요것들 갖다가 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전부 다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통과시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뻔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선거 완전히 쫄딱 망하는데.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그러니까 번복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번복이 됐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요거를 검증해서 통과시켰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는 정말 난리 난 것은 바로 뭐냐? 김인석 여러분들 뭐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김인석이 얘기 들을 거예요. 자, 요거 그러면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사과한 날 적격 판정을 내려서 정의창이가 말이죠.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으로 나섰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것도 아주 폭행을 가해서 죽이고서도 배치달겠다? 반말한다? 이거 인간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문치사 이 친명 공천을 직격하고 있어요. 남천동 의장 출신이고 97년도에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인간이다. 그래서 남청년 간부들이 만취 상태에서 쇠파이프로 이중권을 고문치사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유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은 살인자라도 적격 판정을 받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친명, 그러니까 비명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 학살을 하고, 친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천을 주고, 요 작전으로 나가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풍은 일단 말이죠. 기록은 돼 있잖아요. 합격시켰다고. 요거를 가지고 이 친명들, 이게 이재명이 한 질 아니에요. 이재명이 더 망신스럽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 안경 쓴 사람이 이제 김인섭이에요. 그 실물은 아직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김인섭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5년형의 66억 원의 추징금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오늘 검찰 구형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1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구형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김인섭이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선대 본부장, 이재명이가 2006년도부터 이 성남시장에 처음 나올 때, 그 다음에 2010년 두 번째 나올 때 선대 본부장을 할 정도로 밀접한 인간이고, 이 김인섭이가 정진상이를 갖다가 이재명의 이 로펌,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사무장으로. 그러니까 정진상이는 김인섭이가 붙어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동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4단계 상향을 조정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본래 임대아파트 100% 짓게 되어 있는 것을 10%만 짓게 해주고,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해 주고, 기부 체납 대상도 변경해 주고, 모든 특혜를 몰아줬어요. 자, 그래서 김인섭이가 2015년도 9월부터 올 3월까지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시행사 7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도 정바울한테 받아 먹은 혐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하고는 이 이재명이하고는 그 정도로 이 선대본부장 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얼마만큼 가깝냐? 2016년도 6월에 이재명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김인섭이가 우의로 방문했어요. 우의로 방문할 때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우의를 했고, 이재명이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이런 공직법 선거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실심으로 불러서 지금 이제 향후 재판 전망을 논의하는 등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2014년도 4월에 김인섭 딸 결혼식에 이재명이 정진상이, 그리고 김용기가 추구면을 냈고요. 그리고 김인섭이가 그 당시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때 정진상이도 구치소로 그러니까 김인섭이를 면회를 갔고, 이재명이도 면회를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까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딱 이게 터지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 특혜 전혀 없었어.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 변경은 김인섭이가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 압박에 의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4단계나 이 상향 조정을 해줬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다 연계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의 오늘 주장은요, 이 77억 원이 정바울 회장한테 받은 돈인데 이거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분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청탁에 대한 부정한 대가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김인섭이가 성남시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각종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특혜를 받았다.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바울이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오늘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조로 보면 정진상한테 김인섭이는 정진상한테 관련 특혜 요청을 하고,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 그리고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이 돼가지고 막대한 특혜가 이 시행사 그 아시아디벨로퍼한테 특혜가 부여됐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래
이게 여기에 이제 같이 민관 합동 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 김인섭이가 정바울로부터 이런 성남 도시개발공사 두면 별로 돈을 못 번다. 안 들어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로비해갖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성남 도시공사에게 한 200억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 이 배임 혐의가 또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유동규의 진술도 있었어요.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인석이가 배제시켜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정바울한테 얘기해서 시행사 정바울이가 로비를 해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미 유동규는 말이죠. 이미 김용 재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으로부터 거의 100%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백현동 김인섭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김인섭이는 장기형, 왜냐하면 5년을 구형했으니까 최소한도 2년 이상의 장기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김인섭.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이 사건이 2월 13일 날 열리니까요. 총선 거의 2달 전에 판결이 나옵니다. 자, 이재명이 골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자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자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구미 지금 지역구 출신의 현재 누구의 비서냐? 바로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사 지낼 때 말이죠. 고사 지낼 때 우리가 이제 돼지머리에다가 돈 좀 이렇게 박잖아요. 5만 원짜리를 딱 한 장 딱 돼지머리에다가 박았다는 겁니다. 요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이거예요. 요걸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 경찰이 수사했는데 경찰이 2번 다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검찰에서 무슨 소리야? 다시 수사해, 보안 수사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검찰에 넘기기를 혐의 없음 2번이나 처리했다가 왜 혐의 없다고 그랬느냐? 5만 원짜리 한 장 뽑는 것은 사회적인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요래서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검찰에 의견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검찰에서 무슨 소리야? 예, 다시 한번 조사해. 이렇게 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유죄가 있다. 그러나 불구속한다. 불구속 수사한다. 그래서 불구속 송치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요거는 언제 얘기냐? 지난 1월 달에요. 금년도 1월 달에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짓는데 5만 원짜리 한 장을 꼽아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7월 달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혐의 없음. 2차례 의견을 냈지만은 결국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 따라서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죄가 성립한다.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자근 의원은요.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엄격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기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 이제 의원이죠.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사퇴하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요때 딱 송치 의견이 지금 나온 거예요. 검찰에. 그래서 이게 비상이 걸렸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과거 판례를 보면은요. 전부 유죄 판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경기 양주시 이종호 시의원 수해북고 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서 이 고사상에 절을 한 뒤에 돼지머리에다가 현금 5만 원을 꽂아가지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적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이 돼서 그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청주시 의원, 2020년도에는 전남 광주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돼지머리에다가 1만 원에서 5만 원권을 꽂았다가 전부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법은 액수를 불문하고 정치인의 기부의 행위를 엄격히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이 이제 구미 갑지역 현역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번 이제 당무 감사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총선에서 공천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권고를 했는데 그중에 영남권이 한 10여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실령은 22대 국회의원 자질 검증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사태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공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자, 그래서 구자군 지금 의원도 다음 공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백지영 가수가 밝힌 평양 공원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지영 지금 가수인데요. 이 백지영 가수. 자, 우선요, 여러 가지 백지영 가수가 이제 그 뒷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게 김정은 이석주 부부관계 같지 않더라. 수직관계 같더라. 손잡는 것도 하나도 없고 좀 수상하더라.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당시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한 뒷조사를 많이 했더라. 예. 그러면서 장성택 처형 후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백지영의 최고 인기 곡이 되겠죠. 요거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래서 요 곡하고 다른 한 곡하고 두 곡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총 맞은 것처럼 요게 진짜 이 백지영 가수의 노래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인기 곡이랍니다. 거의 이 백지영의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은 곡인데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서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다.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총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다. 요거를 얘기하는 이 노래가 되겠어요. 근데 이 가수 백지영 씨가 말이죠. 바로 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민감한 김정은 뒷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올려가지고 2018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그 남북 평화협력 공연 여기에서 남측 예술단으로 참여한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김정일가 이제 뭐 느닷없이 예고 없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근데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웠지만은 무서워했다. 그리고 첫 인상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젖어 있잖아요. 자를 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도로 굉장히 세다. 그래서 1톤짜리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되게 칼 같았다. 자, 그리고 이 사진 기사가 이제 사진 찍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좀 앉아라. 그래야 뒤가 보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은이가 나도 일년인데 나도 낮추란 말이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엄청 싸늘해졌다. 그러더니 김정은이 혼자서 웃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농담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정희에게 김정은이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본인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여러 번 물어봤고 4번 정도 물어봤고 저 노래가 정말 남쪽에서 인기가 있느냐 그리고 인기가 많은 가수냐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본인을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 제작진이 물었더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노래를 좋아했지 무슨 나를 좋아하느냐. 예, 그리고 연락처 이런 거 주고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리설주 천진상이 됐을 때 어딘가 아파 보이더라. 굉장히 얼굴도 창백하고 조용하고 진짜 딱 동양적 미인이더라. 그리고 얼굴은 자연스럽고 예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부 같은 느낌이 없었고 그냥 뭐라 그럴까 수직관계, 수평관계는 확실히 아니더라. 그리고 현송을 하고 술도 엄청 먹었는데 술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 예, 그리고 술 먹으니까 좀 인간적인 그런 대화도 나누고 본인한테 언니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평양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거 도청이 되는 게 맞더라. 어떻게 알았느냐? 수건이 없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수건이 화장실에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청한 것이죠.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카메라를 싹 북한 요원들이 가져가서 지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에 김정은이가 이 총 맞은 것처럼 부르라고 해서 기분이 약간 이상했는데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북측에서 그 노래를 원했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2곡을 부르겠는데 다시 북한에 갈 의향이 있는가라는 기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을 만난 게 제일 좋았고 제일 좋았다. 그러면서 다시 가면 무료로 공연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니까 북한 사람이나 자기나 거의 다 비슷하더라. 진짜 한민족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나중에 이제 북한을 가게 되면 다음에 북한을 또 가게 되면 북쪽에서 내 귀에 캔디를 해보고 싶다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가수 백지영 이 가수의 그 뭐라고 그러죠? 평양 체류 이 경험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네 개의 캔디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 가면 네 개의 캔디라고 하는 또 하나의 히트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북한에서 부른 노래가 지금 이제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총 맞은 것처럼은 이제 한번 불렀으니까 네 개의 캔디라고 하는 또 다른 인기곡을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참 뭐 옳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